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공무원이 신체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직권휴직, 그죠? 직권휴직 사유하고 의원휴직 사유.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쭉. 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우리 암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요양관 전임자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징집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탈해서 어떻게 됐다고? 소재 불명됐다. 그래서 이거를 뭐 1+1, 뭐 전임 기간, 복무 기간 막 이런 식으로 실종은 3개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실종 선고시까지. 요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숨차네 이거. 코만 조금 뺄까요? 이만큼만. 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자 장기 그러니까 1번은 옳은 내용이에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그 기간이 있죠. 기간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좀 살 것 같네요. 그 기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직권휴직 사유하고 의원휴직 사유고 나눌 줄도 아셔야 돼. 그리고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 기속이냐 재량이냐 뭐 이런 것들 뭐 하여야 한다냐 아니면 할 수 있다냐 요거 가지고도 장난을 치니까 요런 부분들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휴직 사유하고 지금 직권휴직 사유, 의원휴직 사유 나와 있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우리 직위 해제 사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랑 또 막 자꾸 섞어서 내기도 해. 그런 것도 좀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2번 봅니다. 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자,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공부질 있죠. 공부질. 공무상, 뭐 질병, 부상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몇 년? 그렇죠. 3년이에요. 3년. 5년이 아니라. 자, 그래서 2번은 X가 됩니다. 자, 3번. 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소집된 때, 자, 임용권자는 휴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명하여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직권이냐, 의원이냐? 요거 구분하는 거잖아, 마지막이. 그죠? 자, 그래서 3번 옳은 내용. 자, 4번.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에는 휴직기간, 자, 1개월 이내로 한다? 몇 개월이지? 3개월이죠. 3개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자, 공무원이 천재지변. 이게 맞는 거죠. 자, 소재 불명이다? 자, 그러면 명하여야 한다. 자, 옳은 내용이고, 5번은. 자, 전임자입니다. 6번에. 이거 뭐죠? 직권휴직 사유 맞습니까? 전임자.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자, 7번. 직권휴직 사유로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마치기 위해서 징집 소집된 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인 경우이다. 너무 쉽죠? 이거 뭡니까, 이거는? 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능근. 기억나시죠? 이거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지? 능근 형사의 뭐는? 비위는 어떻게 하는 게? 그렇지. 중징계하는 게 뭐? 적격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능근형사 비위는 중징계가 적격이야.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능근 같은 경우 있잖아. 능근하고 다른 직위해제 사유하고 경합이 된다라면은 어떻게 했었지? 능근.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해야 될 사유가 능근도 있고 막 비위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뭘로 하는 게 나아? 능근으로 하래? 아니면은 비위로 직위해제하래? 비위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능근 말고 이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능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뭘 명해야 돼? 뭘 명해야 돼? 얘한테 뭘 줘? 기회를 주잖아. 기회를. 그게 몇 개월이야? 3개월 이내에서 3개월 내에 어떤 대기 명령을 명하게 한 다음에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키우게끔, 그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얘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야. 개정의 정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징계위 거기에 그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어. 퇴직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떡하지? 나머지 것들은
능금 말고 나머지들은 없어. 그냥 3개월 지나면 돈을 더 깎아서 지급을 하지. 그래서 80% 지급하고 뭐 70% 지급하고 50% 지급하고 요거 기억을 해야 돼. 그죠? 이런 것들. 3개월 지나서는 뭐 50%는 30% 깎고 70%는 40% 깎고 막 이런 것들 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뭐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능근 얘는 뭐다? 직위 해제 사유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다음에 국제기구 등 임시 채용된 경우. 자,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된 경우 직권 휴직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죠. 요거는 의원 휴직 사유지. 의원 휴직 사유. 자, 그래서 의원 휴직 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었지, 이거? 일단 채용 기간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 이건 따로 암기를 하기로 했어. 근데 여기서 또 빠져나오는 거 3년짜리 있었지. 그거는 민박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지? 응? 그렇지. 위약관, 배우자, 어디서? 민박집에서 뭐 중? 출산 중, 뭐? 뭘 연구해? 간호 연구.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 그래서 숫자는 3, 2, 1 이렇게 됐었잖아. 그지?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8번은 의원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장기 요양, 부모 등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직권 휴직 사유다? 아니지. 방금 우리가 말했지. 요거 의원 휴직 사유야. 의원 휴직 사유. 근데 간호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간호 연구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지? 1년짜리지. 1년짜리. 그런데 내가 재직하는 기간 총 몇 년을 넘길 수 없다고 그랬었지? 3년을 넘길 수 없다고 했었지. 자, 그리고 뭐 부모, 자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할 수 있어. 그지? 바로. 자, 그런데 할아버지, 뭐 손자녀 막 이런 사람들, 조부모라든지 손자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만 해줄 수 있어. 자, 거기까지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번 외국 근무 유학 연수하는 배우자 나왔네. 배우자는 의원 휴직 사유죠. 자, 11번 자,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 뭐 대학 뭐 이렇게 쭉쭉 나오고 민간기업 그 밖에 채용되면 뭐 2년 이내로 한다. 이거 예외적인 거지. 근데 요거는 뭐야? 2년이 아니라 3년이잖아. 그지? 민박 민박 민간 기업에서 그 밖에 기관 여기서 박 해가지고 우리가 민박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잖아. 그죠? 이거 3년이죠. 3년. 그 다음에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야, 유학간 배우자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유학 가든 배우자를 따라가든 이거 몇 년? 3년. 근데 몇 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했지? 2년. 자, 그래서 요거는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그 괄호 안에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는 맞죠. 자, 그 다음에 13번, 중 나와버렸네. 중앙 인사관장 기관의 장. 자, 이 사람들이래. 하나밖에 없는데, 인사혁신처장이지, 이 사람이. 자, 요 사람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 연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운데 거는 몇 년이야, 가운데 거는? 2년이지, 중2병 연수.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13번도 틀렸고, 자, 14번. 자, 출산 나왔네, 출산. 요거 몇 년이었지? 출산 중 전에 있네. 그지? 중 전에 있으면 3년이야, 다. 그리고 중 이후에 있으면 다 1년이고, 중 가운데는 2년이고, 두 문자를 만들어도 참,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 그래서 뭐, 3년 이내로 한다라는 것, 옳은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 과제, 연구한대, 연구. 연구는 뭐지? 1년 내내. 그래서 15번은 옳은 내용. 자, 그 다음에 16번.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은요. 자, 며칠 이내에 임용 제청관한테 신고를 해라. 휴직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자, 그런데, 30일 이내, 30일 이내. 요거 얘기하려다가. 자, 그런데 그 장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지체 없이 복직, 명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장은 30일 범위 안에서 30일 범위 내에서 뭐야? 깜짝이야. 자, 복직을 명해야 된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7번이죠. 자, 능근 나왔네, 능근. 자, 3개월 범위 내에서 직권 휴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능근은 어떤 사유지? 이거는 능근 형사 비위 중징계의 적격. 자, 이건 뭐지? 직위 해제 사유지. 자,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직권 휴직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18번 파면해임 강등 정직. 자, 이거를 우리가 징계 중에서 중하다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거를 중징계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권 휴직 사유야? 아니지. 자, 중징계가 적격이라며. 그 중징계지? 그러면 이거는 직위 해제 사유야. 직위 해제 사유. 자,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자, 그런데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라고 그랬지. 자, 요것도 뭐예요? 직위 해제 사유지. 뭐 휴직을 명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직위 해제 사유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번 직위 해제가 되면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지만, 자, 출근 의무는 있다. 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근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자, 출근 의무도 없어요. 자, 있다 X. 자, 그 다음에 21번 파면행 강등 정지, 뭐 강등 정지가 나오는데, 자, 이거 중징계죠. 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가 직위 해제가 된 겁니다. 자,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그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자, 억울한 경우에는 이거 넣어준다고 그랬어. 그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청이라든지 뭐 법원에서 무효 취소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애들은 자, 무죄가 밝혀진 거야. 자, 그럼 억울하잖아. 이거 안 넣어주면 안 되잖아. 그지? 그거 넣어줘야지. 자, 그래서 산입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고, 산입되죠. 자, 그 다음에 22번,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되고, 자, 23번, 능근 나왔네요. 자, 능근, 자, 근무 성적이 나빠서 직위 해제된 자, 봉급의 70%를 지급한다가 아니라, 자, 몇 프로를 지급하지, 얘네들은? 80%를 지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24번. 직위 해제는 징벌적인 징계와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뭐 징계 같은 경우에는 얘 잘못해가지고 벌 주는 거잖아. 벌칙이잖아. 그지? 그런데 직위 해제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런 성격은 아니야. 자, 그냥 불이익을 주는 거지. 자, 직위에서 잠깐, 또 이 얘가 일하면 안 되잖아. 그지? 얘가 뭐 지금 사고 쳐가지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런, 뭐 그 불안하고 막 그 자기 그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 이게 어쩌면은 내 인생 종쳤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런데 뭐 그 만약에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야. 이 권총 가지고 다니는. 안 좋은 생각하면 어떡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직을 그냥 해제시켜버리는 거야. 일하지 마, 당분간. 이렇게. 그래서 그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그 징계와는 성질이 달라. 달라. 직위 해제는 그냥 잠깐 일하지 마. 요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보겠지. 재판을 하든 징계위에서 뭐 징계 결정을 하든. 그래서 달라. 성질 자체가 다른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자, 그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 해제 하든 징계 또는 징계 후 직위 해제를 하든 뭔 상관이야. 그지? 자, 1사 부재리 원칙이나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죠. 자, 뭐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24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자, 25번 징계에 의해서 해임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후 3년이 경과했다면 경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아니지. 절레절레 하시네. 자, 이게 몇 년 있었지? 이게 두 개 있었잖아. 5년짜리하고 3년짜리하고 이게 이제 공무원 결격 사유하고 옛날에 이게 자꾸 섞어서 내서 그래. 그래서 공무원은 5년이 지나지 않거나 3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될 수가 있는 거고 3년이 지나면 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10호 마지막에 응? 뭐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파면, 해임받은 자는 다시는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다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없다로 바꿔주셔야 돼. 임용될 수 없어요, 우리 경찰 공무원은.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 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직권 면직 처분을 위해서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 자, 이거 복잡해 아니지? 안 복잡하지? 얘는. 자, 복잡해는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복잡해가 아닌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은 동의를 받아야 돼. 자, 복잡해는 동의를 받지 않고. 혹시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눈빛이 이상해가지고. 복잡해는 동의를 안 받지. 안 받지. 복잡하니까 머리 아픈데 뭐하러 받아. 그지? 근데 반대로 얘기했다고? 나도 느낌이 쎄했어. 자, 자, 그래서 복잡해.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복이 뭐였죠? 복이? 복귀 안 하는 거잖아. 미복귀, 한마디로. 그 다음에 자는. 얘 자격이 있어서 뽑았는데 자격이 없어진 거야. 자격증이 없어졌어. 효력을 잃었어, 자격증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패는 패직 과원. 내가 있는 이 직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요만큼만 있어야 되는데 몇 명만 있어야 되는데 이 인원을 초과해 버린 거야. 자, 그럴 땐 징계위원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직권면직을. 그래서 복잡해. 자, 그 다음에 27번 정년 나오네요. 자, 정년은 뭐가 있어? 뭐 있었지? 연령 정년하고 그치, 계급 정년이 있었지. 자, 계급 정년은 위에서부터 말하면 뭐부터 있었지? 치안감부터 어디까지? 경감까지 있었지? 그러면 경위? 그럼 경정까지 있었지. 딱 네 계급에만 있어.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었지? 숫자가 4, 6, 11, 14.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연령 정년입니다. 자, 60세. 60세 계급 정년인 경우 자, 정년은 연령 정년의 경우에는 60세. 그다음에 계급 정년의 경우에는 4, 6, 11, 14. 자, 그럼 뭐 더 나갔어. 정년. 계급 정년의 총합은 35이다. 더해보세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8번. 계급 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 6년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 4, 6, 11, 1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계급을 또 생각을 해줘야지. 자, 경무관이 4, 6이지. 총경은 11이 되겠지. 자, 그래서 틀렸고. 자, 29번. 경찰청장, 해양청장, 전시사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몇 년 범위 내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 전문직위하고 전쟁, 이런 거. 크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2년하고 3년짜리가 있는데, 이게 또 헷갈린다고, 나중에. 그래서 전쟁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해서 2년. 그리고 전문직위는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 해서 3년. 이게 나중에 헷갈린다고,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2년 3년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전쟁이니까 이건 몇 년이에요? 자, 2년이죠. 2년. 짧은 거. 자, 그 다음에 계급정년 연장할 때 2년 연장할 때 경무관이라든지 총경 경정이라든지 이 절차가 있었잖아. 이건 뭐였었지?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경행 무슨 국대? 아니, 다 말했네. 자, 경행, 국대, 요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총경하고 경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총경, 국대, 행안부 장관만 빠지지. 그래서 이 절차 가지고도 또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경행국대, 총경국대. 자, 요 절차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0번. 자, 강임은 하위 직급의 임용으로서 경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죠. 전직 있죠. 직렬을 달리하는 거. 자, 전직이라든지 이런 강임 같은 거. 자, 이런 거는 우리 경찰 공무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 지문이 그냥 이렇게 나와. 강임, 전직, 이런 것들이 경찰 공무원한테 적용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적용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31번 직제와 정원 개폐, 예산 감소 등의 폐직 과원 나왔네. 자, 이거는 어떤 사유였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는 사유였지. 자, 그래서 이거는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겁니다. 자, 32번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직권 면직 처분을 위해서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복잡해요? 아니네. 안 복잡하네, 얘는.
자, 그러면은 얘는 옳은 내용이 되겠고, 자, 33번.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가 나왔네. 복귀하지 않는데, 이게 뭐야? 미복귀지, 미복귀. 복귀 안 하는 거. 복잡해, 복이지? 자, 그러면은 얘는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거지, 직위 해제가 아니야. 자, 그리고 동의도 안 받아도 되고. 자, 34번. 자, 그 다음에 34번. 미복귀 나왔어요. 자, 이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없죠. 필요하다. 땡. 틀렸어요. 34번 틀렸고. 자, 35번. 명령을 받은 자가 능력 또는 근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자, 이게 뭐예요? 아까 그 우리 처음에 봤던 능근이지, 능근. 능력 부족. 근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애들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 내용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 36번. 경찰 공무원은 자기 담당하는 공무 집행한 권리가 있고 이를 방해하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집행 할 건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막 때려, 여러분들 막 붙잡아, 막 다리 물어 뜯어, 막 어깨 물어 뜯어, 막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상대는 공직방이야, 공직방. 자, 그 얘기야. 뭐 별 얘기 아니고. 자, 그다음에 37번. 자, 공무원의 특수한 권리로서 자, 무기의 휴대, 무기의 사용. 자, 요 이제 근거 법 있죠. 요거를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자꾸 막 바꿔서 내. 그래서 휴대는 무슨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경공법에 나와 있지. 자, 무기 사용은 경직법에 나와 있지. 10조의 4에 나와 있잖아. 무기 사용.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자꾸 바꾸니까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38번. 자, 경찰 공무원이 질병 부상 폐질 사망 재해를 입었을 때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자, 39번. 경찰 공무원법상 자, 성실 의무. 자, 성실 의무는 자,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에 원천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실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자, 경공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무슨 법에 나와 있어? 국공법에 나와 있지. 그죠? 그래서 이 근거가 틀렸어요. 국공법으로 바꿔주시면 돼. 국가 공무원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서 의무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상 맞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직무상 의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 의무예요. 일반 의무. 자, 그 다음에 41번.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되는데 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서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42번. 자, 법령 준수 의무는 자, 경찰 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이다라고 돼 있네. 자, 뭐지 이거?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지. 자, 그래서 국법으로 종친복직 어디에다가 직영겸 이거 하고 국정비품청에 집신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신분상 의무하고 직무상 의무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경찰공무원법상 얘가 뭐가 있어? 경제관념이 있는 거지라고 그랬지. 그래서 경제 거지직. 그 다음에 복무 규정에는 복근 민지직 이렇게. 자, 그리고 재수 없는 애 있지. 여기 뭐 그 당사자 있는 거 아니지? 윤재 공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구별하는 거는 우리가 기억을 좀 하자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뭐 법령 준수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법령 준수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국가공무원법상 맞고. 자, 종친복직 요거 뭐야? 종교 중립은 자,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 맞네. 그죠? 자, 직 나오잖아. 맨 앞글자가 국이고 맨 뒤에가 직. 자, 그 다음에 45번. 자, 공무원은 종교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소속 상관이 종교 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친절 공정 의무 이거는 뭐지? 국직이 돼야지. 그죠?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종 의무. 자,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8번 보면은, 자,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맞아요. 맞아.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속 상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속 상관이 뭘 의미하냐면은 그 기관장 있죠. 기관장. 그리고 그 기관장을
보조하는 이제 보조기관들 있죠. 뭐 과장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뭐 꼭 이렇지 않으라 이런 뭐 기관장이 아니고 뭐 어떤 그 보조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한테 적법한 어떤 그 직무 그 뭐지 명령 아니야 지휘 감독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위에서 훈령 같은 거 알죠? 훈령.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 자, 그러면 그 하급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상급 관청 있죠. 상급 관청의 훈령 내린 상급 관청. 그게 또 그 상관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소속 상관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일단 요거는 옳은 내용이죠. 소속상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이다. 자,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자, 복종 의무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은 구체적 사건 수사 관련해서 상관의 지휘 감독 적법성, 정당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 자,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죠? 경찰법 24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이거는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자,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뭐죠? 소속 상관이에요. 소속 상관. 자, 그래서 X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관장하고 상관하고 구별할 수 있겠나? 기관장은 뭐야? 경찰 기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 많잖아. 그지? 거기에 그냥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돼. 짱, 캡, 머리라고 생각하면 돼. 짱이야, 짱. 기관장은. 상관은 나한테 지휘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과장,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선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이렇게 적법하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 그래서 요거는 기관장은 상관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다. 옳은 내용이죠. 근데 이게 직장을 이탈한다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많잖아. 그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던 것도 있잖아. 얘기했던 거 영화 얘기 한번 했었지. 사표 던질 때. 그것도 직장 이탈이야. 그런 것들도. 사표 던졌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됐어. 근데 안 나와. 근데 내가 발령 받았어. 근데 여기 정말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 근무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직장 이탈이야.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장한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이유를. 그게 빠지면 어떻게 돼? 난리 나잖아. 일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혼 보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인수인계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3번. 자,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뭐지? 국가지, 국가.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돈 벌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그 뭐 유흥업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슈퍼 같은 걸 한다라든지 아니면 짜장면집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 돼. 그런 것들이 영리 업무. 그런데 이제 뭐 출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뭐 강의를 한다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는 이제 겸직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영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오해들을 좀 하시는 게, 보통은 이제 그렇지. 보통은 이제 그 내 이름으로 안 하면 이제 안 걸리지.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안 하더라도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내가 끝나고 나가지고 맨날 거기서 막 열심히 막 하고 있어. 가서.
막 배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 거야. 그거 안 돼. 그것도 걸려요. 그것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겸직 같은 경우에 있잖아. 그 책을 내고 요즘에 책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자꾸 경쟁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일시적으로 해서 그렇게 뭐 그 인세 나오고 뭐 이런 거 받는 건 괜찮은데, 근데 이게 한 번 책 내고 나서 그거 거기서 인세가 이제 앞으로 쭉쭉쭉 계속적으로 나오잖아. 그런 것도 받아도 돼. 그런데 이런 거 있지.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자, 요번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뭐 내고요, 뭐 내고요, 뭐 내고요, 뭐 내고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은 또 걸려. 그런데 이제 겸직 허가를 받고 하면은 또 괜찮아 또. 근데 겸직 허가도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고 직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 그래서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이 넘지 않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지. 경찰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거 하면서 여기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또 계산하는 방법 다 있어.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대략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배경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비밀 엄수 의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비밀 엄수 의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자 신분상 의무죠. 자,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55번. 자, 나머지는 맞아. 나머지 직무상 의무 맞는데 비밀 엄수는 신분상 의무가 되는 거고, 자, 정치 운동 금지. 자, 이것도 직무상이 아니라 신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상은 뭐였지? 다시 한번. 어디에서 정한? 국가에서 정한 비품청. 그래서 국정 비품청의 집신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잖아.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57번. 자,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에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비밀 엄수 의무는 국공법상 무슨 의무? 직무 신분. 신분이잖아, 신분. 그죠? 자, 그래서 국공법, 신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자, 59번, 비밀 엄수 의무. 자, 비밀의 범위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자, 그리고 이거 비밀은, 우리는 어떤 설에 따른다고 그랬지? 실질설. 그래, 실질적으로 제 비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비밀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비밀 엄수, 자,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징계 원인만 내고 형사처벌은 안 돼요? 아니지. 둘 다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공무원 때려치면은, 그때는 이제 징계는 안 될 수가 있겠지. 하지만 또 형법상, 또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자, 공무원은 재직 중 물론 퇴직 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해야 되고, 자, 품위 유지 의무. 자, 이거는 무슨 법상?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되는 거고, 자, 경찰 공무원은 직무 내에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 하면 안 되죠. 자, 옳은 내용. 자, 64번도 자, 청렴 의무 국공법상 의무 옳은 내용이고, 자, 65번. 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자, 이건 청렴 의무죠. 자,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경우, 간접적인 경우 제외? 아니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받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요거는 대외적인 거죠. 대외적인 경우, 대내적인 경우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그래서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면 내가 직접 받든 간접적으로 돌려치기해서 받든 자, 뭐 어떤 그 진짜 현물 돈을 받든 아니면 어떤 이익을 주든 하여튼 이런 것들 받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받으면 안 되고, 이건 대외적인 거고, 대내적으로는 나한테 뭐 갖다 주고 그런 애들 이쁘지? 이쁘지?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무조건 안 돼. 그거는 됐죠? 이거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소속 상관한테 직무상 관계 없이 명절 선물 제공하면 뭐 괜찮다. 괜찮아? 안 된다고.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무조건 안 된다고. 이건 대내적으로는 무조건 안 돼. 우리 경찰관들끼리 하는 거. 자, 관계 없이가 틀렸죠.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이렇게 바꿔주세요. 관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안 된다. 자, 67번. 자,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여기 나와 있네, 밑에.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요게 정답이야. 67번. 요대로 봐주시면 돼. 관계가 있든 없든.
자, 그 다음에 68번.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 증여받을 때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돼? 그 누구한테? 누구지? 누구? 소속 기관. 그치, 대통령이지, 대통령. 자,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 거지. 자, 그럼 바꿔주시고. 자, 69번. 자, 집단행위 금지 의무. 자, 이거는 국공법이죠. 국공법. 자, 그래서 X가 되겠고. 자, 70번.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 하면 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아니지. 포함 안 되죠. 자, 노무에 종사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복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찰 공무원법상, 의무가 되겠죠. 경제, 거지직, 제복 착용. 자, 그 다음에 직무에 관해서 거짓으로 보고, 통보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국공법상 의무냐? 아니다. 경찰 공무원법상 의무다. 자, 그래서 X가 되겠고. 자, 73번 지휘권, 경찰 공무원 맞고. 자, 그 다음에 74번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직무 수행 금지 의무. 자, 지직이네, 지직. 자, 이거는 복무 규정이지. 그래서, 복근 미지직.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바꿔주시면 돼. 자, 경찰 공무원법상. 자, 이거를,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그 다음에 75번. 자, 복무 규정상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 내에 2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는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경찰청장이라든지 기관장이 특별히 이렇게 기간을 정한 거야. 자, 그런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지. 자, 옳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76번. 이거 복무 규정인데, 야, 경찰 사명 나왔네요. 경찰 사명은, 경찰 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럴싸하네. 그죠? 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제일 어려운 게 나왔네, 지금. 굳게 뭉쳐, 이게 뭐야? 단결이지, 단결. 이거 속지 마라. 이거 속지 마세요. 자, 이거는 이제 단결입니다, 단결. 자, 그 다음에, 경찰 정신은 경찰 공무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신제 보호하고 공공 안녕 질서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게 사명이지. 이게 사명. 그래서 76번, 77번 이거 좀 구분을 좀 하실 줄 알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규율은 경찰 공무원이 성실하고 청렴한 태도, 생활 태도로서. 자, 이거 뭐지? 성실 청렴입니다. 성실 청렴. 자, X. 자, 그다음에 79번 책임은 창의의 노력으로 소임을 완수해야 되고 직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옳은 내용이 되겠고. 80번. 자, 경찰 공무원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그 문제였어요. 자, 4호의 책임, 5호의 단결이 아니라 이 바뀌어 있어요. 그죠? 4호의 단결. 그다음에 5호의 책임이에요. 이게 이제 승진해서 한번 이렇게 나왔었어요. 미친 문제. 자, 그다음에 81번. 자, 직위 직권 이용해서 부당하게 타인 민사 분쟁에 개입하지 마라. 옳은 내용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경찰 기관장은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 공무원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1회 10일 이내 포상 휴가 허가할 수 있고. 자, 이건 연가 일수에 당연히 산입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83번.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 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 그 다음날 1일 휴무 당직 철야 근무자에 대해서 다음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전에 쉴 거냐 오후에 쉴 거냐 해가지고 허가해야 된다라는 것.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4번. 상사 허가를 받거나 명령에 의한 경우 제외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하면 안 되고 옳은 내용이고. 85번. 자, 근무 시간 내에 몇 시간 이내 직무하기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 이거는 3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에요. 2시간.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음주하면 안 되지만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죽기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면 안 되고. 자, 87번. 경찰 기관장은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자, 이거 10일 이내 포상 휴가. 옳은 내용. 중복된 거죠. 자, 재산 등록. 자, 재산 등록과 공개 의무는 어떤 법에 나와 있다? 공직자 윤리법. 자, 그래서 X. 자, 국가공무원법을 공직자 윤리법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법에는 뭐 이상 나와 있지? 등록 의무자. 총경. 자, 그다음에 그 시행령은 뭐 있었지?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윤리법하고 시행령하고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부터 등록을 해야 돼?
병사부터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일단은 자, 그래서 경위 이상 X. 자, 경사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등록 재산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공개할 때는 기준 두 개 있다고 그랬지. 계급은 뭐였죠? 치안감. 그리고 직위는 지방청장. 자, 그래서 경무관 이상 요거를 치안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그다음에 91번. 자, 선물 받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 장한테 신고를 하고 그 선물을 이제 인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우리 가족이 받은 거는 나랑 상관없는 우리 가족이 받았어. 그것도 넘겨? 그것도 넘겨. 그것도 넘겨요. 자, 그래서 91번. 자, 옳은 내용이고, 자, 92번. 자, 이 신고해야 될 선물. 근데 이게 다 신고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 자, 달러는 몇 달러? 100달러. 자,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10만 원. 자, 이게 넘어가면은, 그 이상이면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99.9 아니면은 뭐 99,900원짜리 주세요. 10만 원 딱 되면 넘겨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00달러를, 1000달러를 100달러 바꿔주시고, 100만 원을 1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3번. 자, 이것도 이제 옳은 내용입니다. 자, 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 기간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거나 아니면은 여기 그 취업해도 돼라는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다고 그랬어. 자, 그다음에 94번 징계란, 자, 공무원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별 권력 관계가 아닌 일반 통치권에 의해 가해지는 제재이다. 특별 권력 관계. 그래서 일반 통치권 X. 자, 그 다음에 95번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체면, 그 위신을 뭐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가 징계 대상이 되는 거지. 그죠? 마지막 건 빠져야지. 능근은 뭐지? 능근은 진짜 능글맞게 계속 나오네. 그지? 이게 다 직위해제 사유예요. 능근은. 그 다음에 이제 96번. 자, 징계에 관해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러니까 자치 공무원이었다가 그러니까 뭐 서울시청 공무원이었어. 근데 이게 국가공무원이 된 거야,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잘못을 했을 때가 그 지방법 이제 적용받는 그때 잘못했었어. 그러면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됐다라면은 전에 했던 거니까 이거 없어지는 건가? 털고 오는 건가? 아니지. 야, 어떻게든 처벌하겠다. 요 소리잖아. 너가 그때 잘못했어도 그때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걸로 볼 거야. 라는 거야. 무조건 처벌할 거야. 라는 소리야. 이 소리가. 자, 옳은 내용이고, 자, 97번, 98번, 뭐 99번 같은 내용인데, 자,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징계 의결.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이거 우리가 안 봤어, 저번 주에. 그죠? 봤나? 안 봤지? 이거 안 봤을 거야, 아마. 오늘 볼 거야, 오늘. 그래서 일단 별들은요, 국가공무원법 적용받아요. 그래서 그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우리랑 달라. 자, 그 다음에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자,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돼 있지. X인 거 알죠? 방금 전에 봤으니까. 자, 그러면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는 어떤 계급들이 가지? 정이 가지. 총경하고 경정. 자, 그 다음에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찰기관 해양경찰 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옳은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 같이 얘기한 거야.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100번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 파면 해임은 자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경찰청장 제청이죠. 그래서 X 행안부 장관 제청 X 경찰청장 제청으로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하는 거야. 그래서 경행국대 이렇게 돼 있는데 행국이 붙어 있어. 그죠? 자, 총경과 경정의 강등 정직은 청장이 하는 거고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근데 경징계란 정진 감봉 견책 정직이 경징계를 뛰어넘어 와야 돼 옆으로. 그지? 자, X가 되고 자, 그다음에 파면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래요. 자, 그러면 퇴직급여는 4분의 1을 감액한 후에 지급한다. 그치. 이게 5년이 넘어가면은 많이 깎아. 2분의 1을 깎는데, 자, 이렇게 5년이 안 됐으면은 조금 깎아. 받을 것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04번 파면 처분 이후에 5년이 경과하면 일반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나 경찰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자 해임은 파면과 달리 신분이 박탈되지 아니하지만 파면 해임 다 신분 박탈되지 다 배제 징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X가 되겠고 106번 강등은 어떻게 하는 거지? 한 단계 계급을 아래로 내린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거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정하나? 정직은? 아니지. 강등은 딱 3개월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정직이라든지 감봉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1개월에서 3개월 정하는 거라고 그랬고. 자, 그래서 공무원 신분 보유하나? 자, 1개월 이상 땡. 자, 3개월 이하 이거는 딱 3개월이고 그다음에 1 안에 3개월 동안 자, 보수에 뭐 3분의 1을 감해? 그래서 3분의 1 주라고? 1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야 안 줘. 전액이야. 전액 감한다. 자, 그다음에 107번 요게 이제 옳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16번에 옳은 해설이 107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다음에 108번 강등 징계 시 3개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자 금품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대. 그럼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 강등이면은 일단 뭐 어떤 효력이 있지? 일단 계급이 하나 떨어지고 3개월 동안 직무를 종사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3개월까지 딱 그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자 이거 승진 승급이 제한되지. 강등하고 정직은 몇 개월이었었지? 18개월이었잖아. 18개월. 그지? 18개월 일단 킵해놓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얘가 징계를 받은 사유가 뭐라면 금공성 소음이라면 몇 개월을 더한다고? 3개월 더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6개월 더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18 더하기 6은 24. 자, 우리 산수 문제 하고 있어. 자, 그래서 21개월이 아니에요. 땡. 자, 24야. 24. 자, 그 다음에 109번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 종사 못하고 맞죠. 자, 근데 정직 기간 보수는 3분의 1을 감해요. 3분의 1을 감하는 거는 뭐가 있었지? 감봉이 그랬지. 감봉이. 자, 얘는 정직 기간 자 전액 감한다. 일 안 하면 다 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11번 정직은 정직기간 종료 18개월 경과되기 전에도 승진할 수 있다? 아니 없다로 바꿔주시고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해? 안 하죠. 자, 몇이지? 3분의 1을 주는 거지. 3분의 1을 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113번 견책은 1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이건 감봉이 이렇게 한다는 거지. 견책은 뭐 하는 거야?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계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 그 다음에 견책은 밑에 나와 있고 자 114번은 옳은 내용. 자 115번 가장 가벼운 징계버린 견책은 집행 종료 후 1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없다. 이 견책은 몇 개월이었지? 6개월 동안 승진 승급할 수 없었지. 그럼 감봉은 12개월 동안 할 수 없었지. 정강이 맞으면 18. 자. 그래서 여기 18개월, 6개월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116번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 시작한 때와 일을 마친 때에는 11일 이내 소속기관장한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자 15분까지 들어오십시오. 15분까지.